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방 창업 성공으로 이끌어줄 원선생님입니다.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당신이 좀 만들다가 그리고 배우다가 재료를 사다가 난 이럴 거면 공방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적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리는 게 맞나? 조금 더 배우고 차리는 게 맞나? 아니면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차릴까? 이런 당신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바로 첫 번째 챕터. 바로 공방은 언제 차리는 것이 좋을까요? 저의 대답은 시기에 관계없이 하고 싶어 죽겠을 때 차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런 대답 누구나 할 수 있죠. 맞아요. 저는 사람마다 모두 다 시기라는 것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해진 정답보다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내가 계획적이고 조금 치밀한 편이라면 조금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한 다음에 공방을 오픈하는 것이 좋고요. 추진력이 좋고 일단 뭘 좀 시작해서 해야 좀 더 잘하는 분들이라면 바로 공방을 오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저는 좀 후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소이플라워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 다음에 저는 판매보다는 좀 수업이 더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수업이 조금 더 맞으니까 수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해봤어야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다가 이렇게 공방을 차리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더 많이 하려고 이제 우리 집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접근성이 좋은 곳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국 강남으로 나가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분들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물건을 또 제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제대로 된 물건을 가지고 좀 인테리어도 해서 오픈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라면 아마 또 잘 판매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바로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식품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작 전에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저처럼 차리시기보다는 일단 어떤 태도로 공방을 운영할지, 그리고 또 어떤 철학을 갖고 할지, 그리고 이런 순서들을 조금 잘 기억하시고 오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내가 뭐 판매냐 아니면 수업이냐 이거를 떠나서 일단 공방은 어떤 철학으로 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제가 공방을 만드는 걸 좋아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걸 뭐 철학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일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공방을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바꿔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추구하는 거 이제 단어로 한번 빠르게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 주변에 아주 친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원유지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원유지는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막 부지런하고 이렇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친절하고 웃음이 많고 상냥하고 인간적이고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꼼꼼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치밀하고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마 각양각색의 다른 단어들이 아마 나올 건데 물어보는 사람이 달라져도 아마 원유지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그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이 묻어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방이 똑같은
철학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 저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나의 공방을 철학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비싸게 팔더라도 내 장인 정신을 녹여서 꼼꼼하고 완벽한 상품을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철학에 따라서 흔하디 흔한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평범해 보이지만 그거는 좀 부족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정말 디테일하고 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근데 이런 철학 같은 거는 너무 어렵고 그냥 공방은 그냥 이름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표현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분명 아마 나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표현을 저희 남편, 동생, 친구, 부모님들 다양하게 해봤는데 그런 표현들이 정말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는 철학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방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호를 정해라. 상호를 정할 때는 좀 철학이 표현되어 있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철학을 고려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했던 상호가 아뜰리에 H였거든요. 저는 이 공방을 만들 때 아뜰리에라는 게 이제 그 예술가들이 하는 작업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시작했던 9년 전만 해도 아뜰리에라는 상호를 쓰는 공방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 많아졌죠. 그때만 해도 정말 아뜰리에라는 상호는 거의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아뜰리에 선생님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A부터 저는 사실 이렇게 철학을 제가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A부터 Z까지 한번 대입을 하나씩 해봤어요. 아뜰리에 A, 아뜰리에 B, C, D 이렇게 했는데 H가 뭔가 저처럼 든든하고 딱 받쳐줄 것 같은 그런 알파벳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담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저한테 자이언트 H 선생님이라고 제가 왠지 좀 키도 크고 그리고 든든하게 받쳐줄 것 같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철학이 좀 표현된 그런 상호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발음이 잘 되는 상호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뜰리에 Z,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름이. 아뜰리에 H, 그러니까 이응 발음이 들어가면 되게 발음이 스무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발음이 조금 잘 되는 것, 그리고 읽혀지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로 상호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3번.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상호를 검색했더니 이런 상호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사실은 가급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긴 한데요. 키포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상표가 가능한지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상표권을 누가 등록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이 상호를 꼭 하고 싶다 라고 한다 그러면 꼭 빨리 상표권을 등록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사실 나중에 또 만들고 싶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 상표는 지금 이미 먼저 상표권에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지금 당장 이걸 할 생각은 없고요. 한 1년 후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상표권에 등록하는데 거의 1년 정도가 걸려요. 이 상표가 나에게 오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할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비용이 아주 크지 않으니까 조금 미리 해놓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표권에 등록하는 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마크인포라는 사이트에서 대행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마크인포가 되게 많이 이런 업무들을 처리해 주더라고요. 마크인포 많이 사용하시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요, 다른 사람들은 상표권 등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꼭 이걸 해야 될까요? 그런데 내가 좋은 상표를 내가 가지고 싶어. 예를 들어 제가 브랜드 이름이 원도라지예요. 난 원도라지로 활동을 많이 했어. 많이 판매도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이거 원도라지 내가 벌써 상표권 등록했으니까 넌 이제부터 사용하지 마 라고 하면 저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나와 조금 내가 굉장히 하고 싶은 이름이다. 그렇다면 더 하시는 게 좋은데요. 상표권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아이 이름을 넣거나 나의 이름을 넣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내가 내 아이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 혹은 내 이름을 걸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 상표권을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나중에 조금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근데 뭐 예를 들어 내 이름이 되게 이게 그냥 단어적인 부분이야, 그렇다면은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쓰는 건 한번 조금 고려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수업을 많이 듣고 좀 연습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나 듣고 공방을 오픈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참 막무가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죽겠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준비 시간도 굉장히 좀 짧았던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저는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가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도라지 전과를 배워서 정말 잘 팔 수 있을까요? 정말 잘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선생님한테 도라지 전과를 배우면 보통 잘 되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확률이라는 건 0이 될 수도 있고 누가 하느냐 100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이거 성공한 사람이 10%밖에 안 돼요 라고 하지만 내가 그 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 90%가 성공했지만 내가 그 10%로 실패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너 정말 공방을 잘 할 수 있겠어? 나 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누군가가 확신이 주는 것보다 나에게서 확신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확신이 있다라면 언제든 시작하는 건 상관없다.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한마디로 하고 싶어 죽겠을 때 해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확신과 그리고 또 걱정들이 있겠지만 또 저를 믿고 잘 영상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공방을 잘 창업하고 성공하시는 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